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가정주부로 몇 년 동안 살다가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벌이가 꽤 쏠쏠한 편이에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인데 지금은 남편 연봉은 명함도 못 내밀 만큼 회사 규모가 커진 상황이죠. 사실 제가 사업을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워낙에 조용한 성격에다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는 터라 그저 대학 졸업하고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었지요. 다만 저한테는 유일한 취미 생활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운동입니다. 따로 종목이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헬스나 요가 같이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운동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지만 몸매만큼은 꽤 자신 있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제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운동 중독이라고 말할 만큼 하루라도 운동을 건너뛰면 몸에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틈틈이 제 사진을 올려둔 블로그가 대박이 난 거예요. 대부분 얼굴은 가린 채 몸만 드러나는 사진들이었는데 한때 온 나라가 다이어트 열풍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비록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제 나이에는 믿기 힘든 몸매라며 조금씩 제 블로그가 관심을 끌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팔로워 숫자가 몇만까지 폭풍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사라들이 많이 찾아봐 주니까 저도 더욱더 신이 나서 열심히 활동을 했죠. 아마 팔로워 숫자가 10만이 되었을 때였나 식품회사에서 오래 근무했던 친한 언니의 제안을 받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그냥 홍보 모델일만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판매 상품이 다이어트 식품 하나뿐이었는데 조금씩 규모가 늘어나서 나중에는 건강보조식품부터 피부 미용 제품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지요. 저는 더 이상 홍보 모델일만 할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언니랑 동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솔직히 전에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애들 학원비나 벌 수 있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수준만 돼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거기다 다른 건 몰라도 예전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했고 또 앞으로도 운동만큼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제 취미와도 잘 맞았고요.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한 게 모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얼굴을 공개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언니의 강요에 못 이겨 결국 얼굴까지 오픈을 했는데 오히려 평범하게 생긴 제 얼굴이 소비자들에게는 친근감을 줬나 보더라고요. 저희 제품들 반응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재미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언니와 공동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한 지 벌써 4년이 지났고 차마 브랜드명은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는 확보하고 있다 자신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 30억을 달성했으니 이 정도면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치고는 꽤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친구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알게 모르게 바라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팔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는 많이 다양해져서 다이어트 보조제나 디톡스 요소, 그리고 각종 기능성 화장품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할 물건들이 많아요. 공짜로 한번 써보게 제품 좀 달라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어떤 분은 제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공장을 소개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죠. 특히나 친척분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뭘 그렇게 공짜들을 바라시는지 그렇다고 명색이 가족인데 무턱대고 거절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매정하게 거절하라고는 해도 막상 싫다는 말이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돈으로 구입해서 선물해드리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문제는 올해 들어서 정말 어려운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회사의 시고모님 딸을 취직시켜달라는 거였죠. 저번 명절 때였습니다. 시고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자기 딸이 올해로 나이가 30인데 원래는 무역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답니다. 주로 담당하는 지역이 중국 쪽이었다고 하지만 갑자기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예쁜 편이고 키도 크고 몸매도 날씬해서 분명히 제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저보고 데려다가 일을 좀 가르쳐 보랍니다. 저희 회사가 한참 성장하는 중이라 직원은 언제든지 늘릴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을 회사에 들이는 게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는 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시고모님 부탁을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지금은 회사에 자리가 없으니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고 완곡한 거절 의사를 전달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친척을 고용한다는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거기다 제가 하는 일을 배워서 똑같이 창업을 하겠다는 모습 때문에 좋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공짜로 제 사업 노하우를 다 가르쳐 달라는 게 너무 염치가 없어 보였어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거절을 했다 생각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고모님 딸을 입에 올리시면서 식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래도 사업 잘 된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놨는데 그깟 일자리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냐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에 모시겨 며칠 후에 면접을 받고 제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남편의 사촌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 30치고는 엄청 어려 보이는 동안에다가 키도 크고 날씬하긴 하대요. 아직 시집은 안 갔는데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결혼도 생각했었지만 결국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서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비록 어쩔 수 없이 일은 시키기로 했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이 총 10명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20대 어린 친구들이었고 사촌동생 아가씨가 실질적으로 막내 포지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상태다 보니 당분간은 일 배우면서 사무실 심부름 및 허드렛 일을 하라고 시켜놨는데 생각보다 일머리는 있더라고요. 성격도 싹싹한 것처럼 보였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다른 직원들과도 어느새 금방 친해져서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만큼 적응을 잘하길래 저도 점점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넉 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었네요. 초반 한 달 정도는 진짜 빠릿빠릿하게 알아서 행동 거지를 조심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행동들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가 출근 시간에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구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 시간 5분 전에는 사무실에 들어와 있거든요. 하지만 사촌동생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10분, 15분 늦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고 월요일처럼 휴일 다음 날은 30분에서 1시간은 기본으로 늦게 오더라고요. 사실 지각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 때나 몸이 아프다며 자기 마음대로 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것도 전날 미리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당일날 9시 반쯤 돼서야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연락할 때는 이 사람이 나이 30 먹고 장난을 하는 건가 싶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래도 회사를 다니며 사회생활을 해봤다면 근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 회사가 직원 수가 몇 명 안 돼서 무시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에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물론 제가 별말 안 하고 무조건 참아준 것만은 아닙니다. 이대로 뒀다가 회사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아서 하루는 사촌동생을 따로 부른 적도 있어요. 주위 시선도 있으니 지각이나 결근은 웬만하면 자제해달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는 또 미안하다 주의하겠다 해놓고서는 며칠 안 가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원상태가 아니라 더 악화가 되었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이제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 속에서 자기 편을 만들고 다른 직원을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던 회사였는데 사촌 동생이 들어오고 회사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걸 참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멀쩡히 일 잘하는 직원들까지 그만둔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저로서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판단이 섰어요. 퇴근할 때 사촌 동생이랑 술 한잔하자 자리를 만든 다음 제가 그랬습니다. 구구절절하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그냥 우리 회사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요. 그러자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대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나 저러나 내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못을 박았어요. 두말할 필요 없고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회사는 그만둬달라 말한 뒤 술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오는 길에 사촌동생이 문자로 그딴 구멍가게 같은 회사 다니느라 더럽고 치사했다고 막말을 쏟아내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재단에는 최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예의 있게 대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 나이 먹도록 사회생활의 기본도 못 배웠는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남 탓만 하는 사촌동생이 정말 한심 그 자체였네요. 이래서 가족이랑 같이 일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고 말겠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짐을 챙기러 온 사촌동생 옆에는 시고모님이 따라오셨고
태어나서 그런 난장판은 처음 보겠더라고요. 멀쩡히 일 잘하는 자기 딸을 누가 모함했냐고 2년 전년 찾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나이 30이나 먹어놓고 회사 잘렸다고 엄마까지 대동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사실 모함이랄 것도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촌 동생이 유난히 미워했던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저희 회사 창업 멤버이다 보니 저 대신 사촌 동생한테 바른 소리를 자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여직원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왕따까지 시도하다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자기가 모함을 당했다는 건지 사무실 직원들은 전부 벙찐 상태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저는 두 사람한테 진정하라 말을 하고 억지로 끌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제 손에 끌려나가면서도 시고모님의 폐악질은 멈추지 않았고 회사 근처 카페에 도착할 때까지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팔짱을 끼고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지만 하나도 겁나지 않았죠. 사업하면서 별의별 진상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데 진짜 택도 아닌 일로 협박하고 고소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처음엔 먼저 사과도 해보고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환불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드럽게 대할수록 진상을 부리는 쪽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결국 대놓고 맞고소를 하거나 저희 직원에게 명백한 잘못은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조금의 선처도 없이 법대로 진행해버리니까 그 뒤로는 진상들이 눈에 띄게 사라지는 걸 보며 확실하게 깨달았죠. 좋게 대해주면 그만큼 저를 우습게 보는 거구나 하고요. 그런데 허구한 날 늦게 출근하고 업무 시간에 땡땡이 쳤다는 증거도 다 있고 사촌 동생이 뒤에서 다른 직원 욕하고 험담했던 기록들도 전부 다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좋게 해결하려던 건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뿐이었는데 상대방에서 먼저 이딴 식으로 나오면 저도 가차없이 진상들 처리하듯 해버리면 되거든요. 다시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 시고모님과 사촌 동생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는 순간 나는 경찰 부를 거라고요. 친척이고 뭐고 더 이상 배려는 없다고요. 그랬더니 무슨 부당해고니 뭐니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하길래 저는 웃으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참고 있는 줄 아냐고 고발을 하던 고소를 하던 맘대로 하시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각오는 하라고 경고를 했죠. 그렇게 저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일일이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 애초에 친척이라고 아무 사람이나 고용한 건 전부 다 저의 책임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더라고요. 그동안 괜히 사장 친척이라고 눈치 봤을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그날 거하게 회식 한 번 시켜줬네요. 물론 시부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저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주기도 했고 저 역시도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하고 싶다고 솔직히 아버님이 저한테 서운한 감정을 가지실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 취업 부탁을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하셔야 한다 말을 하니 아버님도 더 이상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뭐 노동청에 고발한 애만에 하더니 한동안 잠잠하길래 그냥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생겨버렸어요. 글쎄 저희 회사에서 그만둔 사촌 동생이 자기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촌 동생이 다이어트 제품을 파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저희 상품의 디자인이며 컨셉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광고조차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이어트 제품 광고를 그대로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요즘은 사람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AI가 자동으로 걸러주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딱 걸린 거죠. 그렇게 제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해놓고 아니 자기 아이디어로 할 것이지 제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대충 살펴보니 제품 생산부터 광고 제작까지 못해도 몇천만 원은 썼을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도둑질이라는 거죠. 원래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가면 일정 기간 후에 삭제를 해야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와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과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업을까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역시나 정해진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희 회사에 전담해주는 변호사를 통해 경고를 했더니 그제서야 사촌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제품 생산하고 하는데 들어간 돈이 3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봐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까지 영향을 받는 거라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곤 전화를 끊었죠. 어차피 제가 모른 척한다 해도 다른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괜히 전화로 쓰잘데기 없는 소리 듣기가 싫었어요. 아니 얼마나 제 사업을 만만하게 봤으면 저희 거를 그대로 베껴서 할 생각을 한답니까? 그저 얼굴 되고 몸매 된다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 뒤로 강제로 내린 건지 아니면 알아서 내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촌 동생이 출시한 제품들은 종적을 감춰버렸고 두세 번 전화가 오긴 했는데 전부 다 안 받았습니다. 제가 해줄 게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그동안 살면서 꽤 많이 베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도 그 때문에 생긴 측면도 있긴 하고요. 하지만 고마운 걸 고맙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한테까지 베푸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호구라고 하죠? 앞으로도 제가 가진 걸 나눠주며 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호구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제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가정에 늘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